예, 안녕하십니까. 예, 황규철 작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직장 생활의 괴로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고요. 그 중에서도 그 대접받고자 하는 그런 꼰대들, 폭언하는 꼰대들, 과연 이 꼰대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진짜 저도 이제 꼰대들한테 많이 좀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례를 같이 좀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꼰대는요, 나이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나이가 뭐 50, 60 돼가지고, 뭐 그런 꼰대도 있지만은, 젊은 꼰대들도 있습니다. 20대, 30대 꼰대짓 하는 그런 꼰대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나이를 불문하고, 그 생각이 경직되고, 권위를 앞세우고, 이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례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는요, 뭐 휴대폰도 저한테 막 이렇게 던지는 사람도 있었어요. 휴대폰을 이렇게 막 이렇게 던져요. 뭐 같이 이제 아무도 사람 없는 데서 가가지고 휴대폰을 던지다. 근데 휴대폰은 저한테 이렇게 던졌는데 이 휴대폰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휴대폰을 이렇게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그때서부터 아 얘는 더 함부로 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도 더 함부로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뭐 개새끼 소새끼 다 찾으면서 사람들 안 본다고 그렇게 막 함부로 하더라고요. 얼굴에다가 막 손찌검하고 발기해지라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막 눈으로는 이제 사람을 그냥 살기가 그렇게 막 느껴지게 막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뭐 관계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예, 그리고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없는 얘기까지 막 이렇게 지어내고 막 그랬어요. 제가 뭐 누구를 욕하고 나갔다고. 근데 그거를 자기가 할 얘기가 아닌데 저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 그런 거를 막 주변에다가 막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그 당시에 나이가 이렇게 많았냐 뭐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그때 그냥 관계를 끄는 게 잘했다.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그 남이 없다고 이제 폭언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비아냥은 예사죠.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이제 제일 좀 불쾌했던 거는 밥 먹을 때 그 상대방이 제일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듣기 거북하고 이제 그러면서 뭐 회심의 미소를 짓고 그 사람이 단지 상관이고 나이가 많다는 거 빼고 과연 그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저는 지금도 이해가 갈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좀 꼰대 기질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아부하고 상관한테 아부하고 그 밑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권위를 이렇게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한테 또 자기보다 나이가 많아도 함부로 해. 비아냥거리고 좀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인성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구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느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를 왕대접해달라고 막 그렇게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기가 이제 내가 나를 주변에서 나를 왕으로 모신다. 너도 나를 왕으로 모셔라. 뭐 그런 식으로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나 당황스럽더라고요. 참 어디서 그런 발상이 좀 나왔니? 근데 되게 막 보면은 맨날 그냥 자기 자랑만 해요. 자기 자랑 뭐 옛날에 뭐 했고 옛날에 뭐 했고 허언증 환자처럼 막 그렇게 자기 자랑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저런 참 그러니까 알맹이가 없어요. 자꾸 보통 이제 그런 사람들 보면은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보면은 보면은 가정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 집안에 결혼을 했어도 거의 이제 집안에 거의 이제 자기 부인하고는 얘기를 안 하거나 자기 남편하고는 얘기를 안 하거나 막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이제 집은 그냥 무늬만 집이거나 거의 뭐 별거 상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뭐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뭐 너 하나 죽고 너 우리 조직이 살면 된다. 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나 하나 죽고 나 희생하고 그래 이 조직 살면 뭐 그래 그렇다 치자. 그럼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사람이 뭐 어떤 보상을 해줄 뭐 그런 것도 없으면서 그런 식으로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책임 전가. 책임을 막 전가하고, 책임을 왜 전가하겠어요? 자기한테 이제 손해보고 막 그러니까 없는 것도 나한테 전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진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 하더라고요. 결국엔 괘씸해가지고 나중에 제가 인사도 안 했어요. 나이가 그때 당시 저보다 한 20살 정도 많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근데 제가 인사도 안 했어요. 근데 저만 그랬냐? 그 전에 그 저보다 이제 몇 살 더 많은 그 선배가 있었는데, 아침에 그 사람을 보면 인사도 안 하더라고요. 인사도 안 하고 피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막 그렇게 했는데,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저도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참 꼰대 짓도 참 여러 가지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이제 겪어보면서 나한테 정말 문제가 많다, 그런 거를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잘해주고 친절하게 해주니까 이제 이 사람은 그렇게 이 꼰대들의 전형적 특징이 있습니다. 이 꼰대들은요, 자기보다 힘이 강하거나 조금 뭔가 얻어먹을 게 있다고 하면은 이거를 잘해요. 예. 이거 아부죠, 아부. 아부. 이런 거 잘하는데, 이제 그거보다 이제 자기한테 잘해주고 자기보다 좀 약자라고 생각하면요, 권위를 자기한테 그 상대방한테 내세우려고 하고 함부로 하고,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는 나이가 적고 많음에 그거는 없어요. 20대 꼰대도 있고요, 10대 꼰대도 있고, 뭐 60대 나이 먹을수록 더 심하긴 한데 그런 꼰대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 상대방한테 너무 잘해주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런 일이 생겼구나, 이제 그런 거를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너무 함부로 하고 그러면은 그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그 저 사람이 좀 사람이 아니다 그러고 시키면요, 계속 녹취를 해놓으세요. 녹취해놓고서 나중에 고발하세요. 뭐 노동부든 그렇고 뭐 경찰서든 그렇고 내용 증명을 보내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내고 꼭 돈을 받아냈어요. 합의금 나중에. 그럼 처음부터 이제 합의금을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심하게 하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 고발을 하거나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그래야지 사람들이 저 사람한테 잘못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서 함부로 안 합니다. 이 사람 꼰대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어차피 볼 거 아니잖아요. 그 정도까지 갈 정도면 어차피 볼 거 아니잖아요. 근데 살아가면서 적을 만들 필요는 없는데 그런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상대방한테 만만하게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별의별 진짜 저도 별의별 진짜 모욕을 예전에 많이 당해봤는데, 이게 제가 너무 착하고 상대방한테 친절하고 배려해 주려고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막 맞받아치고 너 한번 보자. 그래. 내가 지금 너 당신이 하는 거 다 녹취하고 있으니까 한번 그때 한번 보자. 그러면 이제 정신이 바짝 차리거든요. 이거 괜히 그 잘못 했다가는 이제 자신도 인생이 어떻게 잘못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용해집니다. 사람이 그래요. 예. 저한테는 예전에 막 그 싸대기를 갈겨버린다고 막 그렇게 한 사람도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너무 그렇더라고요. 제가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안 하려고 그러는데 뭐 그런 얘기도 서슴없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저한테 싸대기 갈겨버린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딴 사람한테 오죽하겠습니까? 나이 50 넘어가는 사람한테도 회의 시간에 개새끼 소새끼 쳤던데. 저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주변에 사람들이 안 붙어요. 그렇게 하면은. 참 그런 게 보고서 좀 안타깝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예. 한 사람만 본 게 아니고 많이 봤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만만하게 보이면은 더 상대방은 그렇게 함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자신이 조금 상대방이 좀 너무 밉다. 그러면은 좀 그래 만만하게 보이면서 녹취를 하세요. 녹취 다 해놓고서. 참 세상이 참 그런 사람들이
좋은 사람도 많지만은 진짜 미친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제가 겪어보니까 참 세상에 미친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그런 사람도 보면요,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요. 다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이제 아쉬울 때 또 연락해요. 아쉬울 때 연락해가지고 또 이것 좀 도와달라, 저것 좀 도와달라.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참 세상 참 사람 종류가 가지가지다. 그런 생각했는데, 제가 오늘의 결론 녹취하세요. 네, 꼰대들 자기한테 함부로 하고 하면 녹취하고 기록을 정확하게 남겨놓고서 나중에 그거 이렇게 어느 정도 반복적으로 되면은 자료 이렇게 만들어 놨다가 나중에 고발하세요. 고발하고 꼼짝 못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신적인 육체적인 그런 스트레스나 그 피해 적절하게 보상 받으십시오.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저한테 함부로 했던 사람들 지금 연락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예. 그 주변에도 그 사람들하고 연락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 볼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볼 때까지는 좀 참고 계속적으로 증거 수집했다가 나중에 이제 잘못되고 그러면은 그거 터트리면 됩니다. 예. 그게 꼰대들의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 꼰대들이 좀 눈치가 좀 있거든요. 자기 자신이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그렇게 한다는 거를 저 사람이 저거 나에 대해서 지금 뭐를 지금 어떤 조치를 하겠구나 하고 있구나 그런 거를 이렇게 눈치 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 조용해집니다. 참 치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너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너무 또 잘해줄 필요가 없어요. 참 치사하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불쌍해요, 불쌍해. 그게 꼰대짓 하는 게 뭐가 자랑이라고. 예, 꼰대짓 하는 사람들, 그 대접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 제가 대처 방안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 도움 되셨으면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